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시크릿 노트 시즌2 김나연입니다. 각종 대내외 리스크로 시장이 흔들리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지수가 모두 곤두박질 쳤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기관이 4천억 원 넘는 물량을 내던지면서 오늘 지수 급락을 견인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271포인트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는 지난해 5월 18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은행을 제외하고 전 업종이 하락했는데요. 특히 비금속 광물이 5%대로 가장 큰 낙폭을 그렸고 건설, 증권, 운수 창고 등도 4%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항공유 부담 우려에 따라 대한항공, 한진칼 등 항공주들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또 금융당국이 재벌 계열의 금융그룹과 또 은행이 없는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 규준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증권주들이 동반 하락세 보였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더 가파르게 내렸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3% 넘게 급락을 하면서 789포인트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를 보였고 모든 업종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금속, 운송장비 부품, 통신장비 부품이 5%대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요. 이외 업종들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오늘 북한이 함흥미사일 생산시설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이어지면서 남북 경협주의 급락세도 가파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더욱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마이스트로 박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정말 공포스러운 장이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그 상반기 내내 주식가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다가 오늘 이제 하반기 처음으로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아마 좀 기대감을 가지고 큰 기대감, 하반기 때는 그래도 낮겠지, 7월에는 낮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좀 당황스러운 하루가 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뭐 지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앞에서도 앞서 앵커분께서 열심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세부적으로 좀 빠진 내용을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 전체 우리나라 총 상장되어 있는 약 2,200여 개의 종목 가운데서 떨어진 종목이 1,850개 이상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200개 넘는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만큼 뭐 지수도 그렇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뜯어봐도 그렇고 정말 올랐다는 업종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도대체 바닥이 어딘가 싶을 정도로 시장이 크게 급락을 하면서 첫 시작, 7월의 첫 시작, 하반기의 첫 시작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 뭐 이 악재와 관련된 부분들,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일단 뭐 이번 주에 뭐 뒤에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악재가 거의 다 임박했습니다. 나올 만한 재료들, 악재들 그리고 하락까지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비관적인 전망보다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가야 될 때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절대로 주식을 포기하면 안 되는 그런 때라고 곁들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앞으로는 시크릿 노트, 다시 돌아온 시크릿 노트 시즌2 마이스트로 박민혁 전문가와 함께 하게 되는데요. 이제 시장 나올 악재는 다 나왔다.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상승장을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같은 이러한 급락장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급등한 종목들이 있겠죠. 어떠한 종목이 급등을 했는지 검색기를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요. 네페스 신소재입니다. 이 종목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두 번째로 높게 크게 오른 종목입니다. 이 종목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서 반도체 외부 칩 외부를 밀봉하는 재료인 EMC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종목 오늘 별다른 호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이거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관련주고 굳이 따지자면 이제 후공정과 관련한 소재를 만드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시장에서 IT, 즉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 뭐 상한가 검색기에 나왔다. 뭐 그걸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제가 더 의미를 갖고 보는 거는 뭐 하루에 10%, 20% 오르는 종목을 잡는 것보다 어떤 종목들이 지금 검색기에 포착이 되고 있느냐. 즉 향후 주도주를 밑바닥에서부터 미리 캐치할 수 있는 잡아낼 수 있는 이런 이 힌트들을 어떤 업종들이 주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네페스 신소재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 34,000원까지 장중 최대 상승폭이 오늘 25.9%까지 상승이 나왔었고요. 종가도 15% 상승 마감이 되면서 장중 기록으로도 그리고 종가상으로도 사상 최고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안 좋은 업황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거 당연히 이거 지금 실적이라든가 현재까지의 분위기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이번 주 중요한 일정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7월 5일이죠. 목요일에 바로 이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세부적으로 뭐 반도체라든가 어떤 기타 사업부들이 얼마만큼의 영업이익을 거뒀는가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될 텐데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도 사실 5만 원을 제대로 좀 시원하게 뚫어주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돌아가는 실적 추이라든가 1분기 때 발표된 내용들은 그렇게 우리가 우려를 심각하게 할 만큼 안 좋은 실적이 나온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실적이 그렇게 크게 망가지지 않았던 종목이 주가는 못 갔다. 그런 것은 당연히 하반기 때 반등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봐야 될 거고요. 이런 자세한 이 세부적인 소재 업체들의 주가, 특히 이 네페스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이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달려나가면서 이런 급락하는 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반드시 있다는 점 확인이 됐고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겁니다. 네페스 신소재로 수익을 본 거는 뭐 일단은 검색기에 걸린 거 오늘 하루로 좀 일단은 본다고 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제2, 제3의 네페스 신소재 같은 이런 종목들이 IT 업종군이나 이런 쪽에서 발견이 될 수 있다는 거 계속해서 좀 관찰을 하면서 과도한 우려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를 당했지만 투자자들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났지만 그런 쪽에서 생뚱맞은 이런 급등 종목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떨어지고 있지만 제2, 제3의 네페스 신소재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지켜보시라 말씀을 하셨고요. 자, 이어서 살펴볼 종목으로는 사조해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해외에서 수입한 대두를 가공하고 정제서 식용유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최근 국제 대두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를 달성을 했습니다. 정관에 그런데 최근 이 미중 무역 분쟁 심화되면서 대두 가격 더 떨어질 거다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종목 더 길게 봐도 괜찮은 걸까요? 그것 때문에 사실 오늘 저도 보면서 네. 이게 이제 이 검색기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기술적인 관점에서 걸려든 거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이제 거래량이 붙으면서 급등이 나온 그 이유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어떤 내용 때문에 오늘 이렇게 크게 오늘 종가상으로 22.8%가 오르면서 마감이 됐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한 11시 정도부터 이 사조해표가 갑자기 크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자, 어떤 기사가 나오면서 올라갔냐면은 이 대두 가격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때문에 이제 미국산 대두, 미국의 대두의 최대 수출, 대두가 콩이죠, 콩인데 최대 수입국이 바로 중국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도 지금 미국의 태도와 맞불을 해서 맞대응하는 관점에서 이 대두의 이 고율의 관세를 때리게 되면은 중국에서 이 미국 콩 자꾸 대두라고 하니까 지금 입에 안 붙네. 그냥 콩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이거? 예, 대두 가격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량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이 사조해표가 바로 그 유명한 해표 식용유를 만들고 있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콩값이 더 떨어지면서 이 원가율이 좀 내려갈 수 있다. 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요. 근데 이게 참 주식이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게 이 같은 재료도 예를 들면 환율이 올라가면 어디서는 호재라고 하고 또 어디서는 환율이 떨어진 걸 호재라고 하고 이게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뚜렷하게 1 플러스 1은 2다 이런 식으로 이 공식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호재가 때로는 악재가 된다고 보셔야 되는데 생각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수입국 이 회사 사조해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콩을 수입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실은. 대두 가격이 어떤 하락 기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게 뭐예요?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원래 지금 분위기에서 이 회사는요,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악재를 맞아서 주가가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값어치 떨어진 우리나라 돈을 값어치가 올라간 달러로 바꾸면 당연히 얼마 못 바꿀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 콩을 수입을 하면 아무리 대두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도 환율 때문에 그게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그 기사 하나에 즉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수혜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들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이 투자자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지금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시장이 큰 악재, 누구나 머릿속에 아마 지끈지끈할 겁니다. 트라우마 생겼어요, 지금. 근데 이게 오히려 이 심각한 악재가 이 사조 회표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열광을 하면서 몰려든 매수세가 이런 시세를 만들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여기 아까 제가 좀 자세히 보진 않았었는데 차트 다시 한번 보면요. 오늘 거래량이 388만 주 정도 거래량이 나왔는데요. 여기 화살표 잠깐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은 오늘 요 거래량이 사실상 요 2004년 초반에 이 상장 직후에 나왔던 거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이 사상 최대 거래량이 나온 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사조 회피가 오늘 22.79% 급등 마감을 하고 수익의 기회를 줬다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시장이 크게 박살이 나 있고 급락을 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어떤 거를 바닥에서 잡아서 주가 100%, 200% 먹을 종목 지금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이 무역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공포감에 젖어 있고 그래서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부분. 오히려 공포가 극에 달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런 악재의 영향력이 시장에 반영이 될 만큼 됐다는 걸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사조 회표는 엄밀히 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급등의 피해주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 정도 어떤 단기 매매를 통해서 급등 수익을 노리는 거는 뭐 괜찮겠지만은 이러한 상승 추세가 계속되리라는 어떤 확신은 지금 갖기 어렵다. 단기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하루 정도의 어떤 단기 매매로만 접근하는 게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사조 회표, 미중 무역 분쟁 그 우려감, 단기 이익 반사 이익으로 오른 종목이다 말씀을 하셨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이미지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근 2주 동안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가 오늘 오랜만에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종관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급등했을까요? 네, 뭐 2주 내리막길 당장은 2주지만 길게 보면은 2년 가까이 내리막을 걷던 종목이에요. 뭐 이렇다 시세를 한 번도 그동안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었는데 이미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첫 번째로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이 바로 이 네페스 신소재가 이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이미지스도 역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우리가 팹리스라고 해서요. 이제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도체 도면을 그려서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도면 이런 거 파는 회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굳이 뭐 분류를 다시 하자면 이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에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이 종목이 지금 올라간 거를 보면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대략 한 3,600원 정도, 3,600원 정도라는 가격은 과거부터 쭉 보셨을 때 이 종목이 이게 지금 10년부터 시세가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부터 보면 지금 이 종목이 최근 얼마 전까지 기록했던 전 저점이 바로 이제 3,600원이라는 가격권인데 이 아래 구간에서 머물러던 적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약 8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주가가 중간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고 바닥에서 뭐 3배 정도 올라가는 시세도 나오고 했었지만은 떨어질 때 이 종목의 시세는 결코 3,000원 중반대 밑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최근에 이 종목 뭐 중간에 올라가는 거는 아주 잠깐씩 떨어지는 기간은 굉장히 길게 장기 하락 추세에 좀 접어드는 이 종목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자 6월 중순부터 아시다시피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5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참 요때까지 요거 잠깐만 다시 지워놓고 네모 박스로 쳐보면 6월 들어서면서부터는 사실 이쁘게 잘 올라왔습니다. 양봉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계단식의 상승 국면을 보이다가 지금 6월 중순부터 증시가 코스닥이 그리고 코스피가 폭락을 하면서 같이 밀린 거죠. 우리가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코스피 2,300선과 코스닥 800포인트가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너졌지만 지난주까지도 하락세가 계속 이어졌는데 그 와중에서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이 종목은 사실 6월 중순부터 아니 6월 초부터 올라갔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올라가는 종목인데 단순하게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그 상승세에 제동이 걸려서 떨어지고 나니까 떨어진 이 순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이 하락한
하는 그 순간에는 이 종목이 이제 상승세가 꺾였구나. 뭐 이렇게 호재나 이런 것들 얘기 나올 것도 없이 그냥 주가 밀리는구나. 잠깐 반등에 그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약 2주 동안 떨어진 하락폭을 단 하루 만에 급등을 시키면서 만회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지금 뭐 제약주라든가 아니면 뭐 중국 관련 화장품 기업이라든가 요즘 보시게 되면 한 2주 정도 하락폭을 단 하루 만에 메꿔버리는 10%, 15%의 급등이 오늘은 뭐 많이 비록 안 나왔지만 지난주에 수두룩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이런 오늘 포착에 또 이미지스가 걸리면서 종가상으로 18.4% 급등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요, 만약에 내가 산 종목이 3%, 5% 정도 단기간에 밀린다고 하더라도요, 약간만 손실을 감내하면 바로 수익으로 되바꿀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잘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방송 넘어오기 전에 원래 1시간 뒤에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뭐 추천드렸던 V1텍 같은 종목도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뭐 한 2주 정도 밀린 부분을 단 일주일 만에 40%, 50% 바로 위로 쏘아주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시세를 보고 흔들릴 것이 아니라 약간 2주 정도의 약간의 어떤 여기 마음의 여유만 주면 충분히 우리는 단기 급등을 그냥 구경만이 아니라 내 계좌로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다라는 점 오늘 특히 이 검색기에 걸린 이 3개 종목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 가능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어떤 업종들 급락한 가운데서 우리가 왜 지금 시장을 뭐 급락장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나온 강의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스까지 이렇게 세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오늘 시크릿노트 첫 방송인데 첫 강의, 오늘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지는데요. 전문가 오늘 강의 어떤 주제로 해주시나요? 일단 뭐 좋은 종목들, 좋은 업종들 시장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멀쩡한 종목이 지금 급락한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뭐 사야 되는 종목들은 수두룩하게 있는데 근데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드려도 우리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이 시장을 앞으로 뭐 비관적으로 보고 불안해하신다면 정말 좋은 종목을 사고도 오래 못 갖고 시장 좀 밀리면 바로 그냥 팔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첫 시간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나라 지수를 아래로 지금 꼬꾸라지게 만든 급락을 시킨 뭐 어떤 악재들 그런 것들이 일단 지금 시장의 대부분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선반영이 돼 있다는 거 제가 좀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시장의 어떤 대응, 저점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도 제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장입니다. 어떠한 현명한 대응책이 있을지 지금 바로 마이스트로 박민혁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